어머니, 요즘 칠순 잔치 크게 하는 분들 없어요. 그런 거 크게 하면 오히려 유난스럽게 보여요. 며느리 윤서가 웃으며 말했고 옆에서 아들 태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우리 그냥 조용히 케이크에 촛불 켜고 축하하는 게 어때요? 형식보다는 마음이 중요하죠.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난스럽다는 그 말이 귓가에 박히더라고요. 하지만 며칠 후 며느리 핸드폰 바탕화면에서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고급 한식당 배경에 칠순 축하드립니다. 라는 현수막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돈댁과 제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이었죠. 저한테는 칠순 잔치가 유난스럽다고 했으면서 사돈댁은 이렇게 크게 해준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올해 70이 됐습니다. 남편과 젊은 시절 함께 사업을 하면서 제법 재산을 모았죠. 그때는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일에 매달렸고 남편과 함께 하나하나 일궈낸 시간들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고 무엇보다 남편과 함께였기에 행복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6년 전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혼자가 됐죠.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곁을 떠나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남편이 없다는 사실이 실감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하면서 나름대로 제 삶을 꾸려나갔어요.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것도 좋아하게 됐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떨었죠. 그렇게 혼자만의 일상을 만들어가며 살았습니다. 외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견딜만 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이제 제 칠순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기대가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뭔가 준비해주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 말이죠. 환갑 때도 그렇게 특별하게 챙겨주진 않았지만 칠순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칠순이라는 게 인생에서 큰 의미가 있는 나이잖아요. 예전 같으면 큰 잔치를 열던 나이였으니까요. 며칠 전부터 슬슬 생일 이야기를 꺼낼까 말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제가 먼저 말하면 뭔가 요구하는 것 같아서 입 밖으로 내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알아서 챙겨주길 바라는 마음이 컸죠. 밤에 잠자리에 들면 이런저런 상상을 했어요. 아이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 친척들을 다 불러서 조촐한 잔치라도 열어주는 건 아닐까 하고요. 어느 날 저녁 아들 태수와 며느리 윤서가 집에 놀러 왔어요. 같이 저녁을 먹는데 윤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속으로 기대하며 숟가락을 놓고 대답을 기다렸어요. 어머니, 곧 칠순이시잖아요.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생일 이야기를 꺼내는구나 싶었죠. 그래, 다음 주 금요일이야.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속으로는 무척 설렜지만 티를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서의 다음 말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요즘은 칠순 잔치 크게 안 하는 분위기예요. 다들 소박하게 하시더라고요. 순간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옆에 있던 태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요즘 그런 거 크게 하면 오히려 유난스럽게 보여요.
우리 그냥 조용히 케이크에 촛불 켜고 축하하는 게 어때요? 저는 순간 유난스럽다는 말이 귓가에 박혔습니다. 제가 칠순 잔치를 기대하는 게 유난이라는 거였어요.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죠.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메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래, 알겠어. 엄마가 유난 떨 생각은 없어.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아이들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윤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해해 주시니까 다행이에요.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형식보다는 마음이 중요하죠. 형식보다 마음이라고요. 그 말이 위로가 되어야 했는데 오히려 더 서운했습니다. 태수도 맞장구 쳤어요. 맞아요. 엄마, 저희 마음은 크게 해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뭐라고 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들을 꾹꾹 눌러 삼켰죠. 아이들이 편하게 생각하는 게 좋은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괜히 제가 욕심을 부리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솔직히 마음 한구석이 너무 서운했어요. 그날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켜놓긴 했지만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아까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요즘 세상이 그렇다는데 제가 뭘 바랄 수 있겠어요. 아이들도 회사 다니느라 바쁠 텐데 큰 잔치를 준비하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저도 이해는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요. 하지만 이해하는 것과 서운한 건 별개였어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냥 조용히 넘기자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괜히 서운해하는 제가 이상한 건가 싶기도 했고요. 아이들한테 부담 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오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유난스럽다는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죠. 제가 뭔가 기대한 게 유난이었을까요? 칠순이라는 게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일일까요? 저는 베개를 뒤집고 또 뒤집으며 잠을 청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따뜻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죠. 깨어나니 베개가 촉촉했어요. 자는 동안 울었나 봅니다. 창밖은 이미 밝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거웠어요. 어젯밤 대화가 자꾸 떠올랐죠. 그때 친구 정수기에게 전화가 왔어요. 미자야, 다음 주 금요일 칠순이지? 축하해.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고마워. 근데 그냥 조용히 지낼 거야. 정수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뭐 준비하는 거 없어? 요즘은 안 그런데 유난스럽다고 하더라고. 정수기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칠순인데. 뭐 아이들 생각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전화를 끊고 나니 다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혼잣말을 했죠. 괜찮다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요. 하지만 거울 속 제 눈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동네 공원을 산책했어요.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했죠. 젊은 부부가 아기를 데리고 지나갔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저도 태수가 어렸을 때 저렇게 행복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땐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도 있었고 아들도 어려서 귀여웠고요. 저녁을 먹고 나서 남편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기며 봤어요. 젊었을 때 남편 모습, 결혼식 사진, 태수가 태어났을 때 사진까지요. 모두 행복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다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당신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저는 남편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제 칠순을 이렇게 소홀히 넘기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 뭔가 의미 있게 만들어줬을 겁니다. 남편은 항상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제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들 말대로 케이크에 촛불만 켜고 간단하게 지내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의 서운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제 생일인 금요일이 됐습니다. 아침부터 기분이 이상했어요. 설레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했죠. 남편이 살아계셨을 때는 항상 아침 일찍 꽃다발을 들고 와서 생일 축하한다고 말해줬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 아침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오늘이 제 칠순이구나 하고요. 하루 종일 집에서 기다렸어요. 태수가 퇴근하고 온다고 했으니까요. 시계를 자꾸 쳐다봤습니다. 점심도 대충 먹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죠. 비록 간단한 생일이지만 그래도 맛있는 걸 먹으면 좋잖아요. 갈비찜도 만들고 잡채도 만들었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마음이 조금 설렜어요. 6시쯤 되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언제쯤 올까요? 저는 식탁을 정리하고 음식을 예쁘게 담았어요. 그릇도 평소보다 좋은 걸로 꺼냈죠. 7시가 됐는데도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반복했습니다. 먼저 전화하면 재촉하는 것 같아서 그러지 못했죠.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어요. 7시 30분쯤 태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핸드폰 화면을 보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 회사 일이 좀 늦어지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괜찮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바쁠 텐데 당연하죠. 하지만 배는 고프고 준비한 음식은 식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 멍하니 시계만 바라봤습니다. 8시가 넘어가고 9시가 가까워졌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갔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태수와 윤서가 들어왔습니다. 윤서는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둘 다 화장이 진했어요. 특히 윤서는 립스틱도 평소에는 바르지 않는 색을 바른 것 같았고 머리도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마치 어딘가 다녀온 것처럼 말끔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어머니. 회사에 급한 일이 갑자기 터져서요. 태수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많이 바빴구나. 하지만 속으로는 의아했습니다. 회사 야근을 했다는데 왜 화장이 저렇게 진할까요? 보통 야근하면 화장이 지워지고 피곤해 보이는데 오히려 방금 외출 준비를 한 것처럼 단정했어요. 태수도 셔츠가 깨끗하고 넥타이도 반듯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자, 그럼 케이크 놓고 축하할까요? 윤서가 환하게 웃으며 케이크를 식탁에 놓았습니다. 간단한 생크림 케이크였어요. 긴 초를 7개 꽂고 불을 붙였죠. 촛불이 흔들리는 걸 보며 저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태수와 윤서가 함께 노래를 불렀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초를 불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죠.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건강하세요. 둘이 차례로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뭔가 허전했습니다. 이게 다인가 싶었죠. 제 평생에 한 번뿐인 칠순이 이게 전부라니요. 케이크를 자르고 각자 한 조각씩 먹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꾸 시계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보였죠. 케이크를 먹는 속도도 빨랐어요. 제가 준비한 음식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오늘 너무 피곤해서요. 죄송한데 케이크만 먹고 먼저 들어가도 될까요? 윤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준비한 음식도 있는데 벌써 가겠다고요. 식탁에는 갈비찜과 잡채, 전까지 가득했는데 말이죠. 너희 먹으라고 음식도 만들어뒀는데. 어머니, 죄송해요. 다음에 꼭 먹을게요. 오늘은 정말 너무 힘들어서요. 태수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억지로 붙잡으면 아이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조심해서 가거라. 어머니, 생신 축하드리고 푹 쉬세요. 아이들은 서둘러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식탁에 남겨진 케이크와 차가워진 음식들을 바라봤습니다. 혼자 준비한 음식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9시가 넘어서 와서 케이크만 놓고 가다니요. 심지어 제가 만든 음식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었죠. 마음이 너무 허전했어요. 조용히 지내자고 했지만 이렇게까지 형식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게다가 아이들 모습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분명 야근을 했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말끔했을까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은 케이크를 냉장고에 넣고 음식들을 정리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떠나지 않았죠. 아이들의 표정, 말투, 서두르는 모습까지 모든 게 석연치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내용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아까 장면이 떠올랐어요. 윤서의 진한 화장, 태수의 깔끔한 옷차림, 그리고 급하게 돌아가는 모습까지요. 무언가 감춰진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예전 생일 사진들이 나왔어요. 남편은 항상 제 곁에서 웃고 있었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생일이 되면 남편이 아침부터 깜짝 선물을 준비하고 저녁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나갔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되죠. 이 정도로 서운해하면 안 돼요. 하지만 눈물이 자꾸 고였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총총 박혀 있었습니다. 저 별들 중에 남편도 있을까요?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을까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겨우 잠이 들었죠. 그날 밤 꿈에서 또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깨어나고 싶지 않았지만 어느새 아침이 됐습니다. 생일이 지나고 며칠 후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안성에 사는 친구 명자가 보낸 거였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고급 한우가 가득 들어 있었죠. 고기를 보는 순간 명자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명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반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미자야, 생일 축하해. 바빠서 연락 한 번 못했네. 미안해. 괜찮아. 고기까지 보내줘서 고마워. 맛있게 먹어. 안성에서 유명한 곳에서 주문한 거야. 전화를 끊고 냉장고에 고기를 넣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양이 많은데
혼자 먹기는 아까웠어요. 그래서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이들과 함께 먹으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태수야, 토요일에 윤서랑 같이 집에 와서 고기 먹을래? 좋은 한우가 있어. 그래요? 그럼 갈게요, 엄마. 토요일 오후 태수와 윤서가 왔습니다. 저는 고기를 구워가며 함께 식사를 했어요.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맛있다며 잘 먹었죠. 고기 굽는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어요. 오랜만에 아이들과 즐겁게 식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윤서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급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래, 다녀와. 윤서가 화장실로 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태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진동 소리가 식탁 위에서 크게 울렸어요. 엄마, 회사 급한 업무 전화가 왔어요. 잠깐만요. 태수도 핸드폰을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아 고기를 먹고 있었죠. 식탁 위에는 김치와 쌈장, 상추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식탁 위에 있던 윤서 핸드폰이 진동 소리와 함께 화면이 켜졌어요. 저는 윤서에게 가져다 주려고 핸드폰을 들었죠. 그런데 전화벨이 바로 끊기면서 바탕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바탕화면 사진이 충격적이었거든요. 고급 한식당 배경에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현수막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칠순 축하드립니다. 글씨도 크고 화려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한복을 입은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사돈댁과 윤서, 그리고 태수였어요.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돈댁 칠순 잔치 사진이라고요. 그것도 이렇게 성대하게요. 아이들이 저한테는 칠순 잔치가 유난스럽다고 했으면서 사돈댁은 이렇게 크게 해준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제게는 케이크만 사다 주고 10분도 안 돼서 가더니 사돈댁은 이렇게 성대한 잔치를 열어줬다니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었죠.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화장실에서 윤서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아무 일 없는 척 했습니다. 윤서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죠. 어머니, 전화 왔어요? 응, 조금 전에 울렸어. 윤서는 핸드폰을 확인하고는 아무렇지 않게 다시 고기를 먹기 시작했어요. 저도 젓가락을 들었지만 더 이상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입안에서 고기가 씹히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으로 넘기려고 해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자꾸 아까 본 사진이 떠올랐죠. 고급 한식당, 현수막, 한복을 입은 세 사람의 환한 웃음까지요. 모든 게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태수도 돌아와 앉았습니다. 전화 통화를 마친 모양이었어요. 엄마, 갑자기 왜 이렇게 못 드세요? 태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배불러서 그래. 아직 많이 안 드신 거 아니에요. 윤서도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나이 들면 금방 배불러. 너희가 더 먹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시는 척하면서 심호흡을 했어요.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애썼죠.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부엌에서 식탁을 바라보니 아이들은 여전히 고기를 먹고 있었어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저를 속인 사람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태연했습니다.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윤서의 핸드폰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안에 그 사진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러다가 태수가 또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엄마, 혹시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런데 태수가 더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저를 빤히 쳐다보며 물었어요. 엄마, 혹시 모아놓은 돈 많으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왜 재산 얘기를 하는 거죠? 태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태수야,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아니, 그게 아니라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일도 안 하시잖아요. 친구들이랑 놀러도 다니시고 하시는데 돈이 넉넉하신가 해서요. 옆에 있던 윤서가 얼른 거들었습니다. 눈치를 보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나중에 어머니 아프시거나 큰돈 들어갈 일 있으면 저희가 미리 준비해 두려고 여쭤본 거예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아이들이 제 재산을 노리고 있구나 하고요. 사돈댁 칠순 잔치 사진을 본 직후라 더 배신감이 컸습니다. 내가 쓸 돈은 있어. 걱정하지 마.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곧 집으로 돌아갔죠. 혼자 남은 저는 바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어서 사돈댁 프로필을 찾았어요. 평소에는 이런 거 신경도 안 썼는데 오늘은 꼭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사돈댁 프로필 사진을 눌렀어요. 그리고 확대해서 봤죠. 역시나 아까 본 그 사진이 맞았습니다. 고급 한식당, 칠순 축하 현수막, 한복 입은 세 사람까지요. 모든 게 똑같았어요. 저는 사진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현수막 아래쪽에 작은 글씨가 보였어요. 뭔가 날짜 같은 게 적혀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확대해서 보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날짜가 제 생일과 똑같았습니다. 제가 집에서 아이들을 기다리던 바로 그날이었죠.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그날 늦게 온 이유를요. 야근을 했다는 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진한 화장과 깔끔한 옷차림은 사돈댁 칠순 잔치에 갔다 와서 그런 거였어요. 제 생일 당일에 말이죠.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배신감이 온몸을 휩쓸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었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제 생일 당일에 사돈댁 칠순 잔치를 갔다 오다니요. 그러고는 저한테 와서 케이크만 놓고 간 거예요. 저한테는 칠순 잔치가 유난스럽다고 하면서 사돈댁은 그렇게 성대하게 해준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됩니다. 하지만 마음은 너무 아팠죠. 배신감, 서운함, 분노가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요. 뭔가 해야겠다고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심도 단단해졌어요. 이제 제가 움직일 때가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머릿속으로 아까 본 사진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태수가 물었던 재산 얘기까지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왜 아이들이 저를 이렇게 대하는 걸까요? 아이들이 저한테 칠순 잔치를 소홀히 한 이유가 뭘까요? 돈이 아까워서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그만큼 중요하지 않아서였을까요? 어느 쪽이든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국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어요. 머리를 좀 식혀야 할 것 같았거든요. 공원을 걷는데 같은 동네에 사는 경희를 만났습니다.
경희는 제 오랜 친구였어요. 미자야, 오늘 일찍 나왔네. 응, 머리 좀 식히려고. 경희가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물었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안색이 안 좋은데. 아니야, 괜찮아.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경희는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오랜 친구라 제 속마음을 아는 것 같았죠. 경희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우리 커피 한잔 할까? 시간 있지? 그래, 좋아. 근처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저는 경희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칠순 잔치 얘기부터 사돈댁 칠순 잔치 사진까지요. 경희는 듣는 내내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한숨을 쉬었어요. 세상에, 그게 정말이야? 응, 내가 직접 봤어. 사진도 확인했고. 경희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미자야,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자기 엄마 생일은 유난스럽다고 하면서 거짓말까지 하고 장모님 칠순 잔치를 가다니. 경희는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리고 태수가 재산을 물어봤던 것까지 얘기를 했죠. 그것까지 물어봤다고? 그럼 완전히 노린 거네. 그런 것 같아. 나도 느꼈어. 경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미자야, 너 어떻게 할 거야? 이대로 넘어갈 거야?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이대로 넘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뭔가 해야 할까요? 확신은 서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모르겠어. 아직 생각 중이야.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카페를 나온 후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죠. 아이들이 제 재산을 노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과 제가 평생 모은 재산입니다. 힘들게 일해서 벌었어요. 당연히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죠.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니 그게 맞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대하는 아들에게 왜 재산을 줘야 하죠?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여보,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 알았어요? 저는 남편 사진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무 대답도 없었지만 남편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실망했겠죠. 그리고 제게 현명하게 대처하라고 조언했을 겁니다. 아마 아들을 혼냈겠죠. 그리고 저한테 당당하게 대처하라고 했을 거예요. 남편은 항상 그랬으니까요. 불합리한 일에는 절대 참지 않았죠. 정의롭고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제 인생을 제가 결정해야겠다고요. 다음 날 저는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적어 내려갔죠. 차분하게 하나씩 적어 나갔습니다. 첫째, 아이들과 솔직하게 대화하기. 둘째, 제 재산을 어떻게 할지 다시 생각해 보기. 셋째, 제 인생을 제가 결정하기요. 넷째,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기였습니다. 펜을 놓고 노트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제 권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물어가는 하늘을 보며 생각했죠. 제 인생도 저물어가고 있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라고요.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다고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이들 눈치만 보며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할까요?
저는 후자를 택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하겠어요. 남편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테니 용기를 내야죠.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습니다. 제 권리를 찾고 제 존엄을 지키겠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결심을 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내일부터 뭔가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듯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에요. 제 인생을 제가 만들어 갈 거예요. 거울을 보니 제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서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당한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커피를 한 잔 마시며 노트를 펼쳤죠. 어젯밤 세운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제 칠순 잔치를 직접 여는 거였습니다. 아이들이 안 해주면 제가 하면 되죠. 제 돈으로 제 친구들을 초대해서 즐겁게 지내면 되는 거예요. 왜 진작 이 생각을 못했을까요? 저는 핸드폰을 들어 동네에서 가장 큰 한식당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가락이 조금 떨렸지만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예약 문의드리려고요. 네, 말씀하세요. 직원의 친절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일주일 후 토요일에 30명 정도 식사 가능할까요?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잠시 후 직원이 대답했어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어떤 행사이신가요? 칠순 잔치예요. 아,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준비해 드릴 게 있으실까요? 저는 메뉴를 상의하고 예약을 확정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정말로 제가 직접 칠순 잔치를 여는구나 싶었죠. 이게 맞는 일인가 잠시 의심도 들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은 친구들에게 연락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명단을 하나씩 확인하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정수가? 미자야, 왜? 다음 주 토요일 시간 돼? 내가 칠순 잔치하려고 하는데 와줄 수 있어? 정숙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깜짝 놀란 것 같았어요. 아니, 아들이 안 해준다며? 내가 내 돈으로 하기로 했어. 친구들이랑 같이 점심 먹고 즐겁게 보내고 싶어서. 그래, 그럼 당연히 가야지. 어디서 해? 저는 식당 이름을 알려줬어요. 정숙이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죠. 알았어. 꼭 갈게. 정말 잘 결정했어, 미자야. 이런 식으로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모두 기꺼이 와주겠다고 했어요. 심지어 안성에 사는 명자도 오겠다고 했죠. 연락을 돌리는 동안 마음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연락을 다 돌리고 나니 뿌듯했습니다. 이제 30명 정도는 모일 것 같았어요. 친구들이 이렇게 응원해주니 힘이 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죠. 바로 재산 정리였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소홀히 하면서 재산만 노리는 아들에게 왜 제 재산을 줘야 하죠? 남편도 이런 상황이라면 반대했을 거예요.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어요. 안녕하세요. 유언장 작성 상담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언제 방문하시겠습니까? 내일 오전에 갈 수 있을까요? 네, 내일 오전 10시로 예약해 드릴게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깔끔한 사무실이었어요. 젊은 변호사가 저를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유언장 작성하시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변호사가 앉으라며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긴장한 마음으로 앉았어요. 어떻게 작성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준비해간 메모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어요. 제 남은 재산을 사후에 병원 저소득층 환자 지원에 기부하고 싶어요. 환자 치료와 의료 환경 개선에 쓰이도록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좋은 뜻이시네요. 가족분들은 동의하시나요? 상관없어요. 제 재산은 제가 결정하는 거니까요.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변호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언장 작성을 도와줬죠.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서류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이제 법적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잘 보관하세요. 저는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이제 제 뜻대로 재산이 사용될 거예요. 아이들이 탐낼 필요도 없죠. 제가 원하는 곳에 쓰일 거예요. 남편도 찬성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은 아들에게 연락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울리는 동안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태수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다음 주 토요일에 윤서랑 같이 밥 먹을래? 좋은 식당에서. 태수가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황한 것 같았어요. 갑자기요? 무슨 날이에요? 그냥 너희랑 이렇게 좋은 식당에서 밥 먹어본 적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살게. 네, 갈게요. 저는 식당 이름과 시간을 알려줬습니다. 태수는 알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미소를 지었죠. 계획대로 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벌써 기대됐습니다. 분명 놀랄 거예요. 친구들이 가득한 식당에서 칠순 잔치가 벌어지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재산 정리 소식까지 들으면 많이 놀랄 겁니다.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저는 케이크도 주문하고 식당과 세부 사항도 조율했어요. 모든 준비가 완벽했죠. 하루하루가 설렜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옷을 골랐어요. 한복을 입을까 생각했지만 편한 정장으로 결정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설레는 제 모습이 보였죠. 화장도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썼습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이미 몇몇 친구들이 와 있었어요. 모두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줬죠. 오랜만에 친구들이 차려입은 모습들이 보기 좋았습니다. 미자야, 축하해. 고마워. 오늘 맛있게 먹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다른 지인들도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식당이 점점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모두들 제 생일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이었죠. 제 인생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제 생일을 축하해 주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셨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죠. 가슴이 뭉클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태수와 윤서가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두 사람의 표정이 볼만했어요.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죠. 입을 떡 벌리고 식당 안을 둘러봤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태수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내 칠순 잔치야. 어서 들어와서 앉아. 드디어 제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통쾌한 순간이었어요. 태수와 윤서는 입구에 서서 멍하니 식당 안을 둘러봤습니다.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를 중심으로 모여 있었어요. 테이블마다 음식이 가득했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죠. 현수막도 걸려 있었습니다. 칠순 축하드립니다라는 글씨가 크게 보였어요. 어머니, 저희끼리 밥 먹는 거 아니었어요? 윤서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저는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내 칠순 잔치 안 열어줬잖아. 그래서 내가 내 돈으로 직접 열었어. 어서 와서 앉아. 내 친구들한테 인사해야지. 태수는 여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윤서도 마지못해 따라왔죠. 두 사람 모두 얼굴이 빨개졌어요. 여기 제 아들이랑 며느리예요. 얼른 인사해. 저는 친구들에게 두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친구들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박수도 쳐줬죠. 아이고, 태수 많이 컸네. 잘생겼어. 며느리도 예쁘네. 미자가 복이 많아. 태수와 윤서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을 제 옆자리로 안내했어요. 가장 좋은 자리였죠. 여기 앉아. 태수가 제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엄마, 미리 말씀해 주시지. 저희가 준비할 수 있었잖아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준비는 내가 다 했어. 너희는 그냥 앉아서 밥이나 먹어. 윤서가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명품 한식당이라 그런지 음식도 고급스럽고 분위기도 좋았어요. 저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낸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죠. 혼자 힘으로 해낸 거니까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음식을 먹었어요. 태수와 윤서는 조용히 앉아서 젓가락만 움직였죠. 두 사람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눈치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정수기가 제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커서 주변 사람들도 들을 수 있었어요. 미자야, 너가 이렇게 큰 잔치를 혼자 준비했다니 정말 대단해. 고마워, 정수가. 경희도 거들었습니다. 태수와 윤서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요즘 칠순 잔치 안 하는 게 유행이라던데 미자가 직접 하니까 오히려 더 특별하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친구들이 제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어요. 태수와 윤서는 더욱 고개를 숙였죠. 식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직원이 케이크를 가져왔어요. 3단 케이크였는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위에는 초가 7개 꽂혀 있었죠. 초콜릿과 생크림으로 장식된 화려한 케이크였어요. 자, 이제 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래 부를까요? 정수기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30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제 생일을 축하해 주다니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초를 불기 전에 소원을 빌었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어요.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을까요? 분명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저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후, 초를 끄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행복했죠.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칠순이었습니다. 미자야, 소감 한마디 해줘. 명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한테 집중됐습니다. 모두들 오늘 제 칠순을 이렇게 축하해줘서 감사합니다. 평생 기억에 남을 거예요. 특히 이렇게 직접 준비하면서 제가 아직 젊다는 걸 느꼈어요. 다시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며 옆에 있는 태수를 쳐다봤어요. 태수는 복잡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윤서는 눈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맛있다며 즐거워했어요.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냈죠. 이런 게 진짜 생일 파티구나 싶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경희가 물었습니다.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미자야, 오늘 정말 좋았어. 그런데 정말 너 혼자 이 큰 행사를 다 준비했어? 응, 혼자 했어. 어렵지 않았어. 정수기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컸습니다. 대단하다. 우리 미자 정말 대단해. 70인데도 이렇게 정정하고.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 힘으로 이 모든 걸 해냈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아이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제 의지로 해낸 거죠.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제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어요. 제 결심을 모두에게 알릴 시간이었죠. 손이 조금 떨렸지만 확신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한 가지 발표할 게 있어요.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주목했어요. 태수와 윤서도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저는 제 남은 재산을 미리 정리했습니다. 사후에 병원 저소득층 환자 지원에 기부하여 환자 치료와 의료 환경 개선에 사용되도록 할 거예요. 이 유언장은 제 최종 의사이며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순간 식당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친구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윤서는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손에 쥔 포크가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정수기가 먼저 박수를 쳤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어요. 미자야, 정말 대단해. 훌륭한 결정이야. 다른 친구들도 박수를 쳤어요.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맞아, 정말 멋진 일이야. 미자 씨 존경스러워요. 쉽지 않은 결정인데.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친구들의 지지가 힘이 됐어요. 제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죠. 이게 맞는 길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태수와 윤서는 여전히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식사가 모두 끝나고 친구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모두 즐거웠다며 인사를 건넸죠. 제 손을 꼭 잡아주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미자야, 오늘 정말 좋았어. 다음에 또 보자. 그래, 조심히 가. 와줘서 고마워. 친구들이 모두 떠나고 식당에는 저와 태수, 윤서만 남았습니다. 직원들이 테이블을 정리하는 소리만 들릴 뿐 저희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어요.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갑자기 이게 다 뭐예요? 왜 말도 없이 혼자 이런 자리를 만든 거예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준비한 말이었습니다. 너희가 안 해줬잖아. 내 칠순 잔치. 윤서가 거들었습니다. 변명하는 투였어요. 어머니, 저희가 바빠서 그랬던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해해 달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이해하고 참았는데요. 바빠서? 정말 바빠서 그랬어? 태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뭔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캡처해둔 사돈댁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여줬죠. 사돈댁 칠순 잔치 사진이었어요. 화면을 그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럼 이게 뭐니? 태수와 윤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을 잃은 채 서로만 쳐다봤어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어요. 너희가 내 칠수는 유난스럽다고 하지 않았니? 요즘은 이런 거 안 한다고 했잖아. 근데 왜 사돈댁 칠순 잔치는 이렇게 성대하게 열어준 거야?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어요. 눈물까지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더 이상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것도 내 생일 당일날이었어. 내가 집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때 너희는 사돈댁 칠순 잔치에 있었지. 태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사진에 날짜가 있더라. 내 생일이랑 똑같은 날이었어. 저는 핸드폰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줬어요. 현수막 아래에 작은 글씨로 적힌 날짜가 선명했죠.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윤서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날 속인 게 죄송하다는 말로 끝이야? 태수가 변명을 시작했어요. 급하게 말을 쏟아냈습니다. 엄마, 저희가 일부러 속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상황이 그런 거였어요. 상황? 무슨 상황이었는데? 윤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저희 엄마가 너무 기대하셔서 저는 손사래를 쳤어요. 됐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변명은 그만해. 태수가 서류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그래서 재산 정리까지 하신 거예요? 저희한테 화나서요? 화만 난 게 아니야. 실망했어. 배신감도 느꼈고, 저는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어요. 너희는 지난번에 내 재산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봤잖아. 나중에 도와주려고 그랬다고 했지. 하지만 나는 알아. 너희가 내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걸. 태수가 황급히 부인했어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오해예요.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오해가 아니야. 너희는 내 칠수는 소홀히 하면서 사돈댁 칠수는 성대하게 치러줬어. 그리고 내 재산에는 관심이 많더라. 이게 오해니? 윤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어머니, 정말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미 결정했어. 내 재산은 내가 죽은 후에 병원에 기부될 거야. 너희가 탐낼 필요 없어. 공증까지 다 받아놨어. 태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엄마 아들이잖아요. 친아들이라고요. 태수야, 아들이면 엄마를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거야? 생일날 거짓말까지 하면서 내 생일에는 늦고 말이야. 그냥 솔직하게 말하지 그랬어. 태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서도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었어요. 앞으로는 내 돈 탐내지 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쓸 돈은 내가 다 쓸 거야. 그리고 남은 건 기부할 거고. 이건 내 최종 결정이야. 태수가 억지로 참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한테는 아무것도 안 남겨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필요해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탐내는 거야? 내가 살아있는데 벌써 내 재산 걱정하는 게 말이 돼? 저는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 밥은 내가 샀으니까 너희도 이제 집에 가. 나 피곤해. 윤서가 불렀습니다. 애원하는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 다음에 보자.
오늘은 이만 가자. 저는 두 사람을 남겨두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시원한 바람이 불었어요.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죠.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으니 온몸의 긴장이 풀렸어요. 드디어 해냈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한 거죠. 후련했어요. 남편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여보, 제가 해냈어요. 당당하게 말했어요. 제대로 한 거 맞죠?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분명 저를 응원하고 있을 거예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수기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화면을 보니 따뜻한 말들이 적혀 있었죠. 미자야, 오늘 정말 멋있었어. 너무 잘했어. 당당한 모습 보기 좋더라.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죠.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마워. 너가 있어서 힘이 났어. 친구들 덕분이야.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죠. 제 칠순 잔치를 제가 직접 열었습니다. 친구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할 말을 다 했죠. 이보다 더 통쾌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 뜻대로요. 당당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어요.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모습이죠. 칠순 잔치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태수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윤서도 마찬가지였죠. 아마 충격이 컸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했죠. 할 말을 다 하고 나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제 제 삶을 살면 되니까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말이죠. 아침마다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을 걷다 보면 친구들을 자주 만났어요. 모두들 칠순 잔치 얘기를 했죠.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미자야, 그날 정말 멋있었어. 당당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어. 너 정말 용기 있더라. 나도 본받고 싶어. 친구들의 칭찬이 기분 좋았습니다. 제가 한 일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오히려 잘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느 날 아침 정수기와 경희를 만났습니다. 셋이서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따뜻한 커피 향이 좋았습니다. 미자야, 아들한테 연락 왔어? 경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직 없어. 아마 아직 충격에서 못 벗어난 것 같아. 미자야, 너는 괜찮아? 마음 안 아파? 응, 괜찮아. 오히려 편해. 내 결정을 후회하지 않아. 정수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미자야, 너 정말 잘한 거야. 당당하게 살아야지. 아무 잘못 없어. 고마워. 너희가 있어서 힘이 나. 저희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 뭘 하면서 살지 계획도 세웠죠. 이야기하는 동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얘들아, 우리 여행 갈까? 제주도 어때? 날씨도 좋을 것 같은데. 경희가 제안했습니다. 저는 좋다고 대답했어요. 오랜만에 여행이라니 설렜습니다. 그래, 가자. 오래전부터 가고 싶었어. 제주도 바다도 보고. 나도 좋아. 우리 셋이 같이 가면 재미있을 거야.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정수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행복했어요.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친구들이 제 힘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갔어요. 창밖을 보니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였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수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어요. 많이 반성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니?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태수가 계속 말했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칠순을 소홀히 했던 거, 거짓말했던 거, 다 잘못했어요. 윤서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 반성했으면 됐어. 엄마,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정말이에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들도 반성했으니 됐어요. 용서는 해. 하지만 재산 정리한 건 바꾸지 않을 거야. 그건 내 결정이니까. 알아요. 그건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저희는 더 이상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정말이에요. 태수의 목소리가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조금 마음이 풀렸어요. 그래도 아들이니까요. 그래, 알았어. 엄마, 이번 주말에 저희가 놀러 가도 돼요?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받아줘야 할까요? 그래, 와. 같이 밥 먹자. 고마워요, 엄마. 이번 주말에 뵐게요.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태수와 윤서가 정말 반성한 걸까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사는 거예요. 아이들 눈치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주말이 됐습니다. 태수와 윤서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어요. 둘 다 미안한 표정이었죠. 진심으로 반성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윤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태수도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눈물까지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약속해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화는 이미 풀렸지만 잊지는 않을 거라고요. 알았어. 들어와. 밥 먹자. 저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처럼 편한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죠. 식사 후에 태수가 물었습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엄마, 요즘 뭐 하시면서 지내세요? 친구들이랑 만나고 산책하고 그러지. 다음 주에는 제주도 여행도 갈 거야. 그래요? 좋으시겠어요. 즐겁게 다녀오세요. 응, 그럴게. 나는 내 삶을 살 거야. 당당하게.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저희도 앞으로 잘할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럴게, 너희도 잘 살아. 아이들이 돌아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어요. 남은 인생도 이렇게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행복할 겁니다.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살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말이죠.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하고요. 제 인생을 즐길 겁니다. 제 칠순 잔치를 직접 연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깨달았으니까요. 저는 당당한 사람입니다. 남을 속이거나 차별하면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태수와 윤서도 그걸 배웠을 거예요. 제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요. 이제 저는 행복하게 살 겁니다. 남편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좋은 친구들이 제 곁에 있으니까요.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날 밤 저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잘했어. 여보, 당신답게 당당하게 살아.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죠. 영원히 놓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개운하게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친구들과 만나서 제주도 여행 계획을 세울 거예요. 저는 거울을 보며 웃었습니다. 제 모습이 당당해 보였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당당하게 살 거예요.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겁니다. 제 인생은 제가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제 뜻대로 살 겁니다. 그게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에요. 그게 바로 제 인생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며 살 거예요. 후회 없이 말이죠. 남편도 그걸 바랄 거예요. 저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저의 새로운 인생도 시작됐습니다. 당당하고 행복한 인생이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